내년에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북폭하지 않을까요? 아직 아니죠. 아직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북폭은 타이밍을 놓쳤다니까. 원래 박근혜 대통령 시기 때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죠. 못해버렸어요. 타이밍 놓쳤다고. 그때 거의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 일으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쫓아내버리고 북폭 못하게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빗은 항공모함도 와갖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빙빙빙빙 겉돌다 그냥 가버렸잖아. 정말 안타까웠죠. 남북통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의 친중 정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못해요. 한국의 친중 정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북한에서 김정은이 제거가 된다면 북한에 친중 정권 생깁니다. 한국의 문재인 친중 정권, 중국의 시진핑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어떤 정권이 생길 것 같아요? 친미 정권 생길 것 같습니까?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는 순간 북한은 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북한이 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건 어쨌든 북한은 김일성 교에 빠진 세뇌된 집단이라고, 광신도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존인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을 죽여버렸는데 미국이 북폭을 해가지고 미국을 존경할 것 같아요? 물론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정권 싸움 한다면 친중 문재인 남한 정권과 중국의 시진핑이 지원하는 북한의 세력과 미국이 김정은 때려잡고 북한에다가 세우려는 세력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거의 80% 확률로 친중 세력이 이깁니다. 미국이 한반도 전체를 친중하는 일을 할까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안 돼요, 아직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성질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놓고 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성질이 급하니까 무조건 그리고 이거를 이용하잖아요. 자꾸 이거를 이용해. 중국 놈들이 이런 걸 이용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래요? 반문연대 이런 것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문연대 위험성. 문재인은 용도 폐기가 됐습니다. 문재인을 이용해서 친중 행각을 하면서 온갖 걸 써먹었는데 문제는 뭐냐? 문재인을 통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미국하고 마찰 때문에 경제 실패하고 못 실패하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훅 떨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문재인을 이용한 친중 행각이 약발이 떨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재인이 존속되면 존속할수록 지지율 떨어져. 이러면은 반중 정서로 돌아선다니까? 그러면은 중국의 남한 이용이 끝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음번에는 아주 정상적이고 지극히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파 정권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이 우파 정권은 당연히 반중 친미 정권이 생길 게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한 발 앞서서 움직인다고.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파 쪽에서 친중 우파를 내세운다. 친중 우파를 위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문재인을 비판하면서 나서는 거예요. 마치 중국의 문화혁명처럼. 마치 중국의 문화혁명처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을 비판한다고 우파다? 아이고 천만에 만만해. 이 정도의 정치공학은 읽을 수 있어야죠. 응? 이 정도의 정치공학은. 그래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다다음 주에 저랑 안정건 대표가 전전말 할 때 제가 이제 게스트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절대 저는 반대예요. 그래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반문연대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들이 왜 하필 바른미래당일까? 허구 많은 놈들 중에 여러분 자유한국당에서 반문연대 얘기한 사람 봤어요? 그리고 언론에 노출되는 거 봤습니까? 왜 하필이면 허구 많은 놈들 중에 반문연대를 얘기한 사람들이 왜 다 바른미래당일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왜? 바른미래당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다음번 선거 때 망하거든. 그러니까 반문연대라는 걸로 다음번 재선 더 해먹으려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병신 같지만 자유한국당이 있고 우파에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있다고요. 이렇게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존재 가치도 없어. 존재 가치도 없는 건데
지금 반문연대를 하면서 치고 올라오는 거는 바른미래당이라고요. 바른미래당이 그렇게 치고 올라오면은 이 병신 같은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진다고. 종이호랑이니까.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른미래당이 치고 올라오는데 이 바른미래당이 치고 올라온다고 해서 자유한국당만큼의 분량을 치고 올라올까? 그건 아니에요. 기반이 없는 놈들이거든.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의 반도 못 차지하고 올라온다고. 그냥 그저 바른미래당 몇몇 의원이 그냥 빼찜이에 차려고 그냥 오는 거야. 그러면서 기존의 우파의 의원 수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거든. 그러면서 몇몇 살아남겠지. 그러면서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바른미래당의 몇몇이 다 운동권 출신, 민주당 출신, 중국에 아주 가까운 관계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다 날아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아닌가요? 저는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저는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친중파가 많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친중파가 많다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가 친중파인지도 모르고 친중 행위를 한다는 게 한탄스러울 뿐이에요. 웃기죠. 그리고 여기 1 토알리토 1 기독교에서 황교안 적극 밀어주고 있죠. 저 반대입니다. 아니 왜 자꾸 정치 활동에 종교가 개입되죠? 예? 나는 반대예요. 저는 이번에 그 호주에서도 강의한 거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우파 활동할 때 자꾸 종교 개종하라는 거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여전히 제 신념은 확고해요. 안 합니다. 예. 하면은 대형교회가 밀어주겠다. 안 해요. 돈도 안 받고 안 밀어줘도 돼요. 네. 싫어요. 종교가 같다고 저를 지지한다? 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 진짜 싫어요. 왜냐? 그게 민주주의라 생각하세요. 네? 그게 바로 이기주의예요.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데? 학연, 혈연, 지연 때문에 망했다니까. 응? 즉 우리가 왜 이거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니까. 이권이야, 이권. 응? 이권. 그래서 망했다니까.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예. 지금 광주제1고가 다 장악했죠. 지금 청와대를. 욕먹잖아요. 저 개새끼들 지들끼리 독점한다. 그렇죠? 근데 왜 교회는 자꾸 그거 자꾸 강요하지? 하지 말라니까. 내가 우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목사거나 기독교죠. 이 바닥에서 저 같은 불교 신자, 아니면 불교 신자지만 어차피 무신론자에 저는 해당하지만은 이런 사람이 여기서 활동하는 게 쉬울 것 같다 생각하세요? 어렵지. 이 바닥에. 저는 대놓고 하잖아 그래도.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왜? 거부한다요 그런 거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자기 갖고 있는 소신을 갖고 해야 돼. 왜? 왜 출세하려고 종교 바꾸고 그렇게 해서 쓱 들어가갖고 뭐 이거 해갖고 출세하라고? 천만에 만만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지는 거예요. 네. 안 돼. 그리고 저기 뭐야? 아 그렇죠. 뮤라신 박사님 이명박 때 학을 떼신 듯 존나 학을 뗐죠. 존나 학을 뗐죠. 왜냐? 제가 이명박 때 카자흐스탄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고대사를 연구했다고. 고대사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방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방해가 들어와. 주로 목사들한테. 네. 왜? 고대사 연구를 못하기에. 그리고 내가 카자흐인들과 우리 안에 그 형제성 이런 걸 강조를 무진장 많이 한다고요. 우리는 알타이계 민족들과 형제다. 고대로부터 한 형제로부터 날라져 났고 피를 나는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남북 통일된 이후에 실크로드가 개발이 되고 서로 원활한 물류 교류를 하면서 중국 견제를 할 때 우리는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고로 이 고대사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 단순한 역사를 배움으로써 아 우리는 뭐 유구한 역사를 가진 뭐 민족이다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역사의 공통성을 찾아서 이거를 가지고 외교적 끈을 연결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중국 세력을 견제하는 데도 써먹고, 그러니까 외교적 연대, 군사적 연대, 그 다음 문화적 연대를 통한 문화적 교류,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소비 시장을 연결하는데 이 역사라는 아주 좋은 소재를 이용하자는 게 제 기본 취지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서 역사를 비즈니스화 시키는데 이용하자. 이게 바로 제 기본 역사 관념이고 신념이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종교가 나와버린다고요. 쟤들 이슬람이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예요? 응? 우리나라는 석유가 없어서 석유를 의존하는 나라인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석유는 중동에서 안 와요? 왜 이슬람 석유 써? 하지 말지 그러면. 기독교 믿으면서.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 응? 자원 얘기를 걷다고 그래? 외교를 하려면은 그런 편협한 개인적 취미를 붙이면 안 되는 거라니까. 정치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철학, 사상, 종교, 그 다음에 뭐 대학, 혈연 관계, 이건 개인이라니까. 내 개인적인 거야. 이거를 왜 자꾸 이상하게 엮으려고 하냐고. 제가 ROTC 출신이라고 해서 제가 ROTC 동기를 내가 찾아가서 뭐 선배님들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전 한 번도 그런 거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안 해, 지금도. 왜냐? 그렇게 하는 거는 제대로 된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불특정 다수가 지지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불특정 다수. 어떤 이권관계와 이익단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용해갖고 막 이렇게 조정하고 이런 거. 그게 바로 그 정치행위고 그거로 인해서 부정부패가 탄생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미 인터넷이라는 좋은 게 있는데 왜 안 쓰냐고. 그거는 뭐예요? 본인이 역량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돈이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 부정부패가 발생한다니까. 왜? 세상에 돈을 공짜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적은 사람이 활동하게 되면 소액이기 때문에 괜찮다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단돈 1,000이고 10,000이고 그거만 주셔도 충분하다. 왜? 그 돈 갖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 된다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할 때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했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뭐야? 생방송 맞나요? 한데 CG양 문발 새끼. 생방 맞습니다. 네, 제가 바로 반응하는 걸 봐서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11월 10일 날 방송을 했는데 가장 제가 포인트로 잡고 제가 나름대로 호평을 내리고 싶은 거는 보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의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좀 변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꼭 제가 저만 하는 거는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해야 된다고 봐요. 뭐냐? 이번에 저희가 11월 10일 날 강의를 했을 때 528명인가? 정확히 따지면은 그 정도의 숫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신청자는 528명인가가 왔고 그 외에 우리가 또 이제 개인적으로 더 초대를 해서 하여튼 얼추 600명은 채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자주 오시는 분들의 자제분, 청년들 이런 애들은 그냥 우리가 오라 그랬어요. 자주 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와라 이런 식으로 초대해서 600명 채웠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모았을 때 그 모집 방법은 기존 정치 집단들이 하는 야 우리 이렇게 어느 단체 야 이렇게 너희 몇 명 있어 전화해갖고 야 이리 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방송할 때 자 우리 몇 월 며칠 날 강의 있습니다. 주제는 이거고 강의료는 얼마입니다. 시간 언제니까 참가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끝.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신청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600명이 모인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 여태까지 이거는 정치적인 모임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런 거를 할 때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막 전화하고, 야, 와야 돼, 너희들 꼭 와야 된다. 너희 팀 다 됐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터넷을 갖고 이 좋은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여러분 그 라스트 모이칸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라스트 모이칸. 라스트 모이칸 보면 그런 거 있었죠? 보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아메리칸 인디안들이랑 영국군이 초창기에 싸울 때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우와 하니까 영국군들이 총을 탁 레디해서 총을 빵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이거 쑤시잖아요.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그때 쳐들어간다고. 왜? 옛날 때 초창기 총이 연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총을 한 번 쏘면 다시 재장전을 해야 됐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총의 맹점을 알고 한 번 확 떠들어. 그러면 놀래서 총을 빵 쏘잖아. 그리고 공격했다고. 이런 것처럼 그 시대가 변하면서 무기체계가 변했는데 이런 무기체계의 변화를 인지 못하고 싸우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그 나폴레옹이 영국하고 싸웠던 워털루 전투 이런 것들 보면 평지에서 이 미친놈들이 일렬씩 정렬을 해서 총을 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게 쑤시하고 쳐로 이게 이 총을 쏘는데 병신같이 거기 서 있어요. 평지에. 피해야지. 그런 영화 많이 보셨죠? 이 짓을 하느라 시대가 변했는데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되니까 독일 군들이 참호전을 하잖아. 구멍 파고 이 숨어서 쏘잖아요. 그래갖고 독일군이 이기잖아요. 네. 그거예요. 선거의 도구가 변했단 말이에요. 바뀐 거에 적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뀐 거에 적응해서 빨리 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바뀐 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어떤 이익 집단이라던가 이해관계 이런 거 자꾸 맞추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되게 싫어요. 그런 거. 네. 그리고 제가 이런 거 하면서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그거 보세요. 우파 활동하면서 기독교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 맨날 기도 얘기하죠.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도 나는 뭐 하나님이 존재 이런 얘기 자꾸 방송 중간중간 얘기하죠. 제가 이거 방송하면서 내가 언제 나무 아비타비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죠. 뭐 티를 냅니까? 뭐 그렇게 해서 뭐 불교 신자한테 저 지지해 주세요. 어디 뭐 절에 가서 저 강의하게 해주세요. 그런 줄 아세요? 그런 거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러한 식의 정치 인식을 버려야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그 정치 문화 환경과 그리고 민주주의 시민 의식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왔다. 좋은 거 지나간다. 좋은 거 지나간다. 이석기는 최우수 인권상 수상. 그렇죠. 이거 불교단체에서 주는 거죠. 이 개새끼들이야. 그래서 난 불교도 욕한다고. 이 어떤 땡중 새끼들인지 몰라도 어떤 미친 새끼들이 이렇게 도대체 뭘 알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석기가 뭐 했던 새끼인데 여기다 종을. 그리고 왜 종교가 또 개입해갖고 이렇게 상을 주냐고 정치에다가. 종교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내 기본 신념이에요. 종교는 절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 왜? 문제가 생긴다니까. 종교는 역사적으로 종교전쟁까지 있었을 정도로 민감한 문제라고요. 근데 왜 종교가 자꾸 나서? 그리고 왜 종교지도들이 자꾸 나서서 이게 정치활동하냐고.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종교지도자들은.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 종교지도자들은 뒤에서 그림자로서 활동해. 신도들이 나가. 이석기 불교신자라고요? 뒤졌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한테 맡겨요. 그 안정권 씨가 전라도 사람이잖아. 그래서 까잖아요. 그럼 불교신자 나한테 맡기니까 내가 까버리면 되니까. 내가 조져버리면 되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종교는 안 돼. 그리고 내가 항상 그거예요. 요즘 가짜 땡중도 많은 존나 많죠? 나도 알아요, 그거는. 존나 많다는 거. 내가 엄청나게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저를 못 가게 만들어 버렸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저 새끼 다 땡중이야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세요 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요즘 제대로 된 중이 어디 있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죄다 땡중들이지. 응? 공부도 안 하고. 응?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데. 학문적 깊이가 없어요, 학문적 깊이가. 그리고 또 뭐 있냐? 뭐야, 지금 제가 실시간 일이에요? 네. 그럴 리가 있나? 요즘 왜 그래? 요즘
내 채널을 폭파시키더니 이것들이 진짜, 어? 이게 뭐야? 이거 몇 명이 보고 있어요, 지금? 3,800명. 3,900명? 나쁘지 않은 기록이네. 중들 고기 많이 먹죠? 많이 드세요. 뭐, 어때? 뭐, 고기 먹는 거 정도야 뭐, 괜찮지 뭐, 애교지 뭐, 많이 먹어야지. 와, 엄청나게 올라왔네, 막 댓글들. 불교 신자들 발기하겠어요. 발기해야죠, 발기. 발기는 나쁜 게 아니라니까. 발기를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쵸. 술 많이 먹지. 미국서 해외 포교 떼중들 벤츠 타고 카지노 다니고 있죠? 요런 새끼들 만나면 저는 욕해요. 옛날 때 내가, 이 얘기하면 안 되지. 하여튼 있었어. 해갖고 내가 존나, 내가 얘기하면 누군지가 노출되니까 엄청 욕했다고. 이 개시장 막 그러고. 있었어요. 나는 그 스님이라도 스님 같지 않으면 면전에서 욕을 해버려요. 그냥. 제가 좀 성격이 과격해가지고, 제가 모를까. 해외에 좀 오래 살았어가지고 저는 위계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있잖아요. 뭐 대학교 선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막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없어. 저는 뭐 선배님, 후배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안 따져요. 왜?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철저하게 학연, 혈연 지연을 배제해버립니다. 제가 이거 활동하면서 군대 얘기를 하면서 ROTC 얘기해서 막 ROTC 뭐 이게 오고 막 하지만은 저는 굳이 어거지로 만나려고도 하지 않아요. 대학교 동창들도 어거지로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연스럽게 만나는 건 환영이지만 어거지로 만나려고 하진 않아요. 왜? 그거를 이용해서 정치 조직화 시키는 거 원치 않거든. 그냥 나를 지지하고 싶으면 지지해라 해요. 그러면 된다 해요. 왜냐? 그거를 가지고도 정치 세력하고 이상하게 되는 거는 난 원치 않거든. 그거 자체가 원하는 취지를 안 갈 수가 있어요. 김영정님, 이슬람은 이교도와 화합 안 하고 다 죽이니까 문제지요. 이거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잘 보세요. 이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슬람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슬람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입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지역은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상하게 만든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먹고 살만하면 이상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서 카자흐 이슬람 같은 경우는요. 걔네들이 이슬람 아니야. 왜냐? 걔네들은 이슬람은 이슬람인데 하루에 5번 기도도 안 하고 술도 먹고 그리고 여자들이 혼전 순결도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나 카자흐 가면 매 만나? 여자들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이게 파인 거 나시티 입고 다니고 막 그래. 그래도 이슬람이래. 완전히 이슬람 저쪽 그 중동 정통 이슬람이 봤을 때 얘들 완전 사입이지. 근데 이슬람이래. 그래요. 걔들.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 걔들 원리 원칙. 난 이교도잖아. 난 이슬람 신자가 아닌데. 근데 나랑 만나서 놀고 잘 놀아. 아무런 그런 꺼리낌이 없어요. 왜? 잘 사니까. 근데 가난한 나라를 가잖아요.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가난할수록 종교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엄청 그걸 따집니다. 왜?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꾸 내세관이 생겨요. 그래서 그래. 가난한 나라는 원리주의가 심해져요. 그래서 나는 자꾸 경제성장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경제성장을 해야만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공산주의도 미친놈이 되는 이유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가난하면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떠나서 사람은 풍요로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관점이 경제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일단 사람은 배가 불러야 된다 해요. 배가 불러야 사람은 그 다음 단계를, 그러니까 메슬로의 그
욕구 달자 있어요. 뭐 생존의 욕구, 사랑의 욕구, 뭐 소속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거 있거든요. 자아실현의 욕구는 맨 마지막입니다. 결국 먹고 사는 거, 생존이 제일 먼저인 거예요. 그쵸. 배가 불러야 영역을 알죠. 그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예전에 그 어디였더라? 스리랑카 사람이었나? 그쪽이 불교 국가예요. 그쪽 사람들 만났을 때 나한테 자꾸 그러다가 그 뭐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아니 배가 불러야지. 배고파 죽겠구만. 내가 맨날 그랬어요. 그 제가 역사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 그 제야에도 역사 단체들이 많거든요. 이 역사 단체 사람들이 명상도 또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명상을 많이 하는데 맨날 뭐 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어쩌다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정말 까놓고 얘기했어요. 정말 마음 평화로워요? 내가 막 그랬다고요. 마음 평화로워요? 그랬다고요. 안 평화롭잖아요. 왜? 사람은 경제적인 게 확보가 돼야 그 다음을 생각한다. 경제가 해결이 안 돼서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고 설령 나는 욕심이 없고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진짜 나는 풀뿌리만 먹고 살겠다는 각오가 돼 있다 한들 내 부인은 어떻고 내 자식은 정말 그럴 각오가 돼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내 부인이 시끄럽게 앙앙거릴 테고 내 자식들은 배고프다고 앙앙거리고 울 텐데 그렇게 될 경우 선생님은 마음이 편안하세요? 내가 그랬다고. 그 순간 우울해지기 시작하죠. 그 선생님이. 봐라 아니잖냐. 선생님이 얘기하는 마음의 평화라는 거는 물질적 풍요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왜? 선생님이 말하는 마음의 해탈은 영적인 차원인데 선생님은 육체적 몸을 가진 육체적인 존재 아니냐. 육체적인 존재가 영적인 차원을 얘기하면 안 되잖냐. 육체적인 존재일 때는 육체적인 상태에 충실해라. 그렇다고 해서 뭘 막 섹스를 하고 난리치는 게 아니지 않냐. 충실해라요. 자신의 상황, 즉 자신이 처한 현실을 충실히 이행할 때 그 다음 단계가 가는 건데 아저씨는 그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계속 그랬다고요. 하세요 그렇게. 나는 지금 상태에 매우 만족해 한다. 왜? 나는 지금 경제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절실하다요. 이거 해결하면 나 그 다음 단계 간다예요. 아무리 그런 얘기 뭐 차크라가 어떻게 열리고 해안이 열리고 뭐 다 필요 없다예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해봐야 난 소용없다예요. 나는 먼저 돈을 벌어야겠다예요. 돈 벌면 그 다음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장가 가야겠다예요.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야? 애 낳아야겠다예요. 애 낳은 다음 뭐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자식 키우겠다예요. 그 다음 뭐 할 거냐? 그 다음 내 갈 길 가겠다예요. 사람이 족같고 태어났네. 남자 같은 경우는 조시 생겼으면 뭐 해야 돼? 써먹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하면 뭐 해야 돼? 애 낳아야지. 콘돔 끼고 애 안 낳으면 되겠어? 사람은 태어난 대로 그거를 그대로 쓰는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있는 거 자르고 거시기 만들다 개의하면 되겠어요? 모든 건 자연의 흐름에 맞게 물 흐르듯이 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고 그것이 순리인 거라니까. 그것이 자연의 이치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삶인데 그걸 왜 자꾸 역행하려고 그래?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건 자연의 흐름이라니까요. 배고플 때 억제를 하는 거를 갖다가 자연의 흐름이라고 그러고 뭐야 인내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다 죽는데 죽으면 끝이지. 그다음 뭐가 있어요? 영생? 누가 증명할 건데? 그렇죠?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현실적이어야 돼요. 왜 콘돔은 껴야지? 안 끼면 좋죠. 임신하니까 문제지. 결혼해서 애국하세요. 애 많이 낳아야 돼요. 애 많이 낳아야 돼. 지금 진짜 애 많이 낳아야 돼. 지금 우리나라 결혼 그 숫자가 지금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애를 앞으로 안 낳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민족은 사라집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지금 민족 종교라던가
그다음 재야 역사학자들이 맨날 얘기해. 뭐 대예언 막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뭐 세계를 지배한다. 뻥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 땅은 좋아져요. 한국 땅은. 근데 한국 땅이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이 좋아진다는 보장 없습니다. 애 낳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들어오시는 분들 빨리 장가 가세요. 장가 안 가면 안 돼. 응? 콘돔 판매 금지 적극 찬성. 구멍난 콘돔 판매는 적극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제패한다. 그러니까 침략 대비점 알려주세요. 뭐 개같은 소리야. 중국이 어떻게 이겨. 중국도 조져버리면 되는데. 일본과 영국이 동맹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하게 방해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도 같이 한 팀이 되던가. 뭘 어떻게 생각해? 적극적으로 하려니까 적극적으로. 애 넷인데 기우기 힘들 거예요. 버티세요. 애는 재산이라니까요. 나중에 키워놓으면 다 그 쓸모가 있어. 저는 내년에는 무조건 갈 거예요. 내년에는 보쌈을 해서라도 제가 장가를 갈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저 국제결혼 할 거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우파라도 다문화를 지향한다고. 왜냐? 나는 중앙아시아 가서 결혼해야지. 중앙아시아 이렇게 가서 결혼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문화인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다니까. 너무 우리나라는 그 여자들이 눈이 높아 기준이. 그래서 그 기준을 다 맞춰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가서 소박하게 기준을 잡는 애들이랑 결혼하는 게 좋아요. 소박하지만 이런 애들이랑 할래 그냥. 차만 조선족 소개시킬게요. 수라 A. 저거 징역 보내세요. 징역 보내. 저 아수라네? 징역 보내요. 감히. 봐.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아수라 짱개설 맞잖아요. 그쵸? 역시 이렇게 들어올 줄 알았어 내가. 역시 짜장면 좋아하고 양꼬치 좋아할 때 알았어. 어제 만나봤더니 여기 양꼬치 이거 딘 거 여전히 상처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뭘 했길래 그런 거야. 징역 보냈어요? 안 나타나네? 네. 잘했어. 시끄러워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안 돼. 절대 안 돼. 나는 중앙아시아 여자 좋아한다니까.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질문 없으세요? 너무 내 얘기만 했네. 그림 와서 아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대만 어떻게 되냐고요? 대만 좆됐어요 지금. 대만이 뭐가 문제냐면은 이 민진당의 저 여자가 대만 독립파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막 아리까리한 여자더라고. 왜냐면 저 여자가 민진당이니까 분명히 반중이어야 돼요. 근데 반중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페미니스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소 폐기하고 뭐 이런 걸 보면 또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선거에서 죽 썼는데 친중이 득세해버렸잖아.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친중 우파 위험하다고. 대만이 그런 사례예요. 김대중은 친미인가요? 나 이거 참 얘기하기 참 곤란한 부분을 얘기하네. 여러분 미국이라고 보기보다는 미국도 정치 세력이 두 개거든요. 민주당하고 공화당. 이 정치적 색깔이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공화당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번 방 얘기할게요. 글로벌리스트가 있어요.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대만 애들이 독립선언을 안 하네요.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중국 애들이 너무 침투를 깊숙이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부동산을 중국 애들이 장악 안 한 데가 없고, 그 다음에
복건성으로 중국의 많은 제조업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대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좌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대만은 좌파들이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저기 일본이나 중국처럼 중소기업 위주로 하자 그랬죠. 대만이 특정한 메이커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나 일본의 그 전자제품의 그 전자기판 있죠? 이런 거 납품하는 하청업체로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 중국이 개혁개방했을 때 그 중국에 있던 그 전자기판 그런 중소기업 업체들이 복건성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했다고. 그랬었는데 중국도 자체적으로 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많은 중국에 갔던 대만 업체들이 한국처럼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거꾸로 중국 애들이 돈을 벌면서 원래는 대만 기업이었는데 그 대만 기업을 중국 애들이 사버렸다고. 그러면서 대만 기업이 거꾸로 중국에 먹히는 사태가 벌어졌다고요. 지금. 그래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대만의 부동산도 중국 거, 대만의 기업도 중국 거. 막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대만 경제 자체가 중국의 손아귀에서 놀아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만이 중국말을 안 들으면 중국 애들이 대만을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독립하고 싶어도 절대 못해. 어떤 싸가지 없는 새끼가 또 이런 말을 해. 어딨어? 어이구. 메시지 삭제됐네. 박사님 일루미나티 졌다는 거. 너 개독교지? 개소리 하지 마라. 이 쌍놈의 새끼야. 이런 꼭 미친놈들이 있어요. 공부하고 얘기해 이 새끼야. 어디서 이상한 인터넷 정보 보고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대만 기업은 지금 제대로 되질 못한다고요. 완전히 중국이 장악했어요. 지금도 내가 우리나라에서 얘기한 이유가 뭐냐. 대만은 언어도 중국어랑 비슷하기 때문에 더더욱 종속률이 높다고요. 문화, 언어적으로도 같은 데다가 경제까지 잡아먹히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를 장악하려는, 이 경제적으로 장악하려는 이거를 지금 막아내야 된다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가 전혀 경계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지. 아, 썬 도장 깨기 법적으로 고소하세요. 별 능력도 없더구만 병신같이. 냅둬요. 그렇게 또라이 짓을 하는 놈이 있어야 좌파들이 병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테크닉이야. 제가 얘기 안 해줘. 얘기하면 쟤들이 방어 전략을 짜니까. 그 다음에 글로벌리스트와 중국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거의 한 팀이죠. 왜? 국제 커뮤니티는 글로벌리스트, 중국은 한 팀이에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저도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뒤집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놈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살아있죠? 그건 그 새끼가 이상한 놈이라는 거야. 내가 얘기 함부로 안 하잖아요. 잘 모르면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런 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랑은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그 다음에 금리 오르는데 어떻게 되냐? 폭망하나요? 좆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한국 땅 지지 오른다고 일반 유튜브들 모두 좋아하는데요. 자, 이제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문재인이 똥볼을 찬다고 해서 그래서 자유한국당 지지율 오른다고 지었는데, 자 보세요. 지금 개선된 게 뭐가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국민이에요. 여러분들은 국민이에요. 국민. 여러분들 국회의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여러분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뽑는 거죠. 여러분들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되든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이 되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뽑을 때는 여러분의 생활을 나아지기 위해서 뽑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이 똥볼을 찬다고 해서 그냥 뽑아주면은 그 국회의원 버릇 그렇게 들리지 말라니까 그러네.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버릇을 그렇게 들이면은 걔네들이 그렇게 맛을 들인다니까. 국회의원 교육을 시키세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을 교육시키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깐깐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깐깐하게. 여러분들이 요구 조건을 걸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지를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민주당이 무너지니까 역시 자유한국당밖에 대안이 없다. 자유한국당이 무슨 아이디어 내놓은 거 있어요? 응? 자유한국당이 뭐 한 게 있어? 왜? 지지가 어떻게 올라가? 지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론 조작해서 지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론 조작을 했는데 그 여론 조작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레밍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걔들이 지금 뭘 했는데. 응? 여러분들이 개돼지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라니까 이번 기회에. 응? 이번에 당해봤잖아요. 자유한국당한테 한번 당해봤고 민주당한테 한번 당해봤잖아. 생각해야지. 대가리가 없냐는 거예요. 왜 이럴까 하는 거야. 온갖 지금 공작과 전술을 다 쓰고 있잖아 지금. 어떻게든 국회의원 배지 살아보려고. 이 짓은 민주당도 개지랄을 떨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개지랄을 떨고 있잖아. 왜 그 수에 넘어가려고 하냐고. 그렇잖아요. 속아 넘어가지 말라니까. 생각하라고. 그리고 뭐 대안이 없잖아요. 우린 누구에 의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가 보는 게 그거예요. 아이고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양떼 같다. 왠지 알아요? 유목민들이 양을 키울 때 염소를 집어넣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염소는 뿔이 달려있거든요. 양들이 겁이 많아요. 그래서 유목민족이 양 300마리를 키울 때 양 10마리 단위로에다가 염소 1마리씩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거기 10마리 단위로 뭉쳐요. 그러면은 그 양 30마리를 컨트롤할 수 있게 사냥개 3마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사냥개 3마리가 염소 30마리를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염소 30마리가 양 300마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목동 1명은 사냥개 3마리를 컨트롤함으로써 전체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은 딱 양떼야. 뭐 이렇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사상. 근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꾸 양떼가 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면서 한번 속아봤잖아. 중국 애들의 정치 공작이 있었고 여러 가지 속았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한번 속았잖아. 그래갖고 진짜 문재인 대통령 됐는데 진짜 빨갱이 짓 했잖아요. 속았잖아. 이제 알았잖아. 알았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야, 우리 둘 다 속았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라니까. 야, 이런 정책을 해. 이런 정책을 해. 이런 정책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뽑을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그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새끼들은 아예 그냥 언론에서 매장을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냐는 거예요. 예? 하지 말라니까. 1년, 2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왜 자꾸 국민들이 자꾸 이런 이상한 짓을 하려는 거예요. 요구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나름대로 정책을 얘기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반중 친미를 일단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반중 친미 무조건 기본 국시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미 군사동맹 그리고 남북 통일은 추진하되 내가 얘기했죠. 고려연방제 같은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반중 친미를 하면서 미국과 연대를 해가지고 미국의 소비시장,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의 소비시장을 우리가 가져오는 어떤 경제발전 전략 이런 것들 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다는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얘기한다고요. 그 정책을 가지고서 국회에 입성하자예요. 그 정책을 가지고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으니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책을 실시하겠다요. 이런 사람을 뽑아달라예요. 알겠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도 그거를 강요할 겁니다. 당신 반중친미 해.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우리가 있는데 당신 국회의원 이번에 우리가 뽑아주면은 이 정책 하겠다고 지금 이 인터넷 방송에서 선언해. 약속해.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방송에서 당신을 지지한다고 말해줄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강요해서 당신 하래. 안 해? 그건 우리는 앞으로 당신 계속 씹을 거야. 괴롭힐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우리 말을 안 들으면은 절대 뺏지 못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니까.
왜 이렇게 안 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파 유튜브 채널이 갖고 있는 그 구독자 수가 많잖아요. 그 구독자 수를 이용해서 국회의원을 우리가 마음대로 요리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조져버리는 거야. 너 새끼 말 안 한다 이거지? 너 출신 성분 과거 운동권 출신이었지? 너 친중이었지? 이리로 나와. 우리 채널 와서 얘기해. 너 옛날 때 운동권 출신이었잖아. 전향했다며. 당신이 전향했다는 증거를 나한테 얘기해봐. 하라는 거예요. 어? 그래 너 전향했어? 오케이. 전향한 거는 충분하지 않죠. 오케이. 당신 전향했으니까 알았어. 인정됐고. 그건 전향했으면 당신이 다음번에 국회의원 나갔을 때 그럼 어떠한 정책을 한 것인지 나한테 얘기해봐. 이렇게 해야지. 민주당 떨어졌습니다. 지지율 떨어졌어요. 박수! 자유한국당 지지율 만세! 이런 방송이나 하고. 미쳐버린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개떡 같은 거지. 응? 직접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야지. 그러니까 좀 서양 애들한테 배우란 말이야. 응?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구식 정치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금 우파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이 구식 정치의 행동. 야야야 우파들 모여라. 야 동문회 모여라. 어? 무슨 야 ROTC 동기회 모여라. 야야 기독교 단체 모여라. 야야야 무슨 단체 모여라. 병신짓 하는 거죠. 병신짓. 또 이 짓 하는 거야. 또 이 짓. 이러지 말라니까. 이러지 말고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 대안을 내서 야 이번에 지금 정식적으로 바로 정상적인 두뇌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시오. 여태까지 우리가 정치한테 속았으니까 이러한 정책적 실패와 이러한 패착이 있었다. 고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대안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응? 왜 아직도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대안 얘기 안 합니까? 왜 정책 얘기 안 해? 어? 왜 정책 얘기 안 해? 나의 신념은 빨갱이들 없애는 겁니다. 족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정책 얘기하라고. 정책. 무너진 한국 경제 어떻게 살릴 건데? 응? 누구야 또 이게 있어야 돼. 고두막하님, 박사님 당 하나 만드세요. 당원 가입하리다. 그런 구식 방식 쓰지 말라니까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핵심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치의 기본 원리는 정당을 만드느냐 안 만드냐가 아니에요. 정당을 만들고 안 만들고 모든 일의 근본 원리는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끌어넣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날로그 시대 때. 지금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정당 안 만들어도 사람은 모이고 어마어마한 세력을 결집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 홈페이지 만들잖아요. 저 홈페이지 만들면 거기에 왕창 가입해 주세요. 예를 들어 제가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그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 100만 명이 가입돼 보십시오. 그 홈페이지 자체가 갖는 파워가 얼마나 세다 생각하세요? 제가 국회의원 부르면 옵니다. 아세요? 그게 힘인 거예요. 그게 정당보다 더 센데? 정당 만들려면은 정당 만들고 돈 끌어모아야죠. 그 뭐 지역당원 뭐 만들죠. 그거 다 돈이죠. 저한테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제가 그 돈을 마련하려면 뭐 해야 돼요? 어디 큰 물주 가서 굽신굽신거리죠. 돈 좀 주세요. 그쵸? 그 순간 제가 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까? 코 끼는 거예요. 왜 자꾸 저를 코 끼게 해서 제가 말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세요? 왜 자꾸 정치를 부패하는 쪽으로 가게끔 자꾸 유도하려고 하세요? 그러지 말라니까. 홈페이지에다가 1000만 명 구독자 만들어줘 보세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무기라니까. 근데 내가 그거 홈페이지 만드는데 돈 몇 푼이나 쓸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진짜.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 그러지 말라니까. 강력한 힘을 갖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돈을 안 쓰고 어마어마하게 그 위력을 발휘하는 거를 제가 보여줄 겁니다. 예. 그래서 돈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이익 집단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맨날 선거철만 가면 맨날 가가지고 뭐 절 가고 교회 가고 성당 가서 평생 하지도 않는 집 이런 거 하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소신을 갖고 정치하는 모습을 만들어야 돼요. 이 질문은
추잡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잡한 짓. 그 정치라는 거는 그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만은 그 뭐지? 그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 근데 그 국민의 의견은 들어야 하되 철학은 협상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철학에는 협상이 없어요. 그걸 해야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걸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절대 협상 안 봐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거 얘기해도 제가 딱 끊어버리잖아요. 하지 마세요. 딱 그러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이거 활동하면서 얼마나 대형교회한테 러브콜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딱 끊어버리잖아요. 안 해요. 절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게 그래야만 그게 가능해요. 이거 안 하면은 기존의 이 수구 세력들의 타협을 봐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개혁이 안 일어나요. 네. 웃음이 왜 많이 없어져요? 웃음 존나 많은데.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그리고 그 인재들이 이제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인재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필요한 인재들은 뭐냐면요. 아까도 이제 학연 혈연 지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어떤 정책 대안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보내주기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를 할까? 예를 들어 외교 정책이 됐던,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안정 정책이 됐던, 그 다음 물가를 잡는 정책이 됐던, 무슨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저희한테 연락을 줘서 한번 PPT를 한번 해줘 보세요. PPT. 저희처럼. 괜찮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뭐 저희 방송에 나와 출연해 주실 의향이 있으면 출연해 주세요. 좋다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괜찮은 아이디어 있으면 하셔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찾으려는 게 이름 없는 실력자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도. 네, 이름 없는 실력자. 분명히 우리나라 강호에는 실력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력자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라는 학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연줄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이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도 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문재인이가 똥포를 찼다고 문재인 개새끼 하고 욕하면서 유튜브 구독자 늘고 뭐 박사님 시원하게 말 잘했습니다. 이런 말 들을 생각 별로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 똥포를 차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무너진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지금은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 현실적 대안을 뽑아야 되는데 뭐 이 현실적 대안을 찾겠다고 해서 뭐 그래? 내 어디 동문 후배 중에 뭐 아는 사람이 있어? 이런 거 정말 싫어한다니까요. 그냥 숨어있는 실력자 중에 아이디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보죠 보세요. 아이디어 괜찮으면 방송 출연할 용이 있으면 해요. 본인이 스타 돼버리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 분야의 전문가면 본인이 전문가 돼서 본인이 스타가 되십시오. 제가 스타 될 생각 없으니까. 왜? 전 모르니까. 저는 그냥 고대사, 그 다음에 국제관계. 전 이것만 자꾸 갈 거예요. 다른 건 몰라.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다른 분야의 고수가 나타내려니까. 그래서 그 분야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야 돼요. 왜냐? 그래야만 그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언제 후배 찾고 야 수수 왜 꼭 그리고 꼭 그 인맥을 따라서 가야 됩니까? 인맥 안 따라가면 안 돼요? 네. 그런 이제 방식은 안 돼요. 네. 그리고 학자적 사고방식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철저한 비즈니스적 사고방식을 좋아해요. 돈. 어떻게 돈 벌어야 돼? 이런 거. 이상주의 저 별로 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옆집에 가구, 이게 뭐 경쟁 가구 사업이 생겼어. 어떻게 하면 저를 이길까예요. 전 이기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지 뭐 품질을 개선하고 어쩌죠. 그런 이상론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구체적인 안을 내라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나와줬으면 하고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 뭐야 이거 박창근 내 딸. 이 내 딸이 내 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의 딸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서
좀 그런 사람들이 실력자들이 좀 많이 나아졌으면 합니다. 2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문재인 좌파를 쓸어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파, 반중 친미 우파 정권이 생겼을 때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내각과 실력자 아니면 싱크탱크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실력자가 어디인지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의견과 그런 논의가 지금 일어나야 돼요.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애 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알았어 시리야 입 닥쳐라. 입 닥쳐. 알았어 꺼. 아 인연 진짜 말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했잖아요. 전 자아실현의 욕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우파 요리사? 요리 잘하시나 봐. 그러면 저희 방송에 와갖고 한번 요리하는 거 찍어보세요. 우리 요리 방송 한번 찍어보지 뭐. 뭐야 이게. 미쿵맘? 미국에 계시나? 네, 뭐든 좋다예요. 항상 실력 위주입니다. 저희는 능력 위주지 학연 혈연 안 따져요. 네, 성별도 안 따집니다. 실력 없으면 인정 안 해. 네. 희망적인 욕은 안 어울려요? 왜 안 어울립니까? 네? 아 미쿵맘 미국이에요? 안타깝네. 아. 그래서 철저하게 실력 위주로 합니다. 예. 왜냐면 제가 군대 있을 때 이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박창근님 우리 딸. 아 그러세요? 그렇죠. 그렇죠. 인터넷 시대, 그렇죠. 인터넷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은 여러분 같이 힘없고 빽 없는 사람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힘있고 빽 있는 자만이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알리면서 대중의 의견을 좌지우지 흔들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그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도 의견을 표출하면서 대중의 의견을 움직이는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뭐야 이게 친좌파 유간신 돌무성 이창출을 할 줄 모르고 뜯어먹는 학자 법조인 기레긴 정치 노조 등이 이 나라 절단냄. 그렇죠. 저는 학자적 기질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학자 이런 거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마. 행동해. 너 모자라 이거예요. 네. 박사님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차기 대선 후보 있나요? 이재선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없어요. 현재는 없어요. 이포대인 박사님 장가 보내주세요. 제 코가 석자입니다. 안 돼요. 네, 10선비 퇴출 당연하죠. 저는 학자 싫어합니다. 학자라도 현실성 있는 학자 좋아해요. 현실. 실험정신이 있어요. 실험정신. 그렇죠. 실적이 없으면 안 돼. 무조건 실력주의예요. 렛츠고. 박사님은 미국에서 콜 안 하나요? 윙크로 끝내겠습니다. 윙크. 네. 그 다음에 이거 누구야? 차이나웃. 전쟁 안 납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읽으라니까 좀 판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누구야? 내가 어디 사는지를 왜 그런 걸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에? 저를 갖다가 짱깨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군요. 국제 유가 하락과 이란 설명 좀요. 간단하죠.
이란을 지지하는 세력인 러시아를 조져버리기 위해서 국제유가를 하락시키는 겁니다. 됐죠? 미국의 국제유가를 하락시키는 카드가 늘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셰일가스예요. 원래 전략 비축유, 그 다음에 오펙을 이용해가지고 국제유가를 오르락내리락 시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오펙 국가들을 갖다가 협상과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얻어서 국제유가 오르락내리락 했어야 되지만 이젠 그게 아니라 그 셰일가스 양을 갖다가 채굴량을 오르고 내리고 해서 실시간으로 국제유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푸틴이 그 대응할 수 없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가에 대한 패권을 미국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 헤게모니를 미국이 지금 장악했습니다. 네. 유엔이 왜 남북철도 사업 허가해 주었나요? 철도 사업은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이 이상한 철도 사업을 해서 역사적 과화를 안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한반도는 좋아질 겁니다. 한반도는 좋아져요. 쉽게 얘기해서 한반도는 금싸라기 땅이에요. 한반도와 만주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패권은 누가 가져가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런데 이 한반도와 제가 만주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한반도와 만주 중에도 가장 알토란 같은 노른자 땅은 남한이에요. 이 세 역세권 중에. 그런데 이 지역을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패권이 결정이 되는데 한국이란 땅에 사는 한국인이 스스로 이 땅의 주인 노릇을 잘 한다면 그 땅의 주인에서 제대로 된 주인 대접도 받고 잘 살겠지만 등신짓 하면은 철거민이 돼갖고 쫓겨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문재인이가 철거민이 되는 병신 같은 짓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국제정치는 이렇게 병신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국제정치는 결코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낭만적 민족주의로 이상한 말을 하면서 자꾸 뭐 북한을 동포로 안고 한다 이런 말 제가 하지 않잖아요. 왜?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예요. 정치? 누가 남북한 통일 안 한대.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 남북한 통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는데 남북한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 강대국과 이해관계를 맞추고 우리의 국익을 생각하고 플러스 우리 전체 민족의 발전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큰 그림과 청사진, 비전도 없이 등신같이 주체사상에 빠져가지고 김정은 똥구녕만 빠는 그런 빙신같은 짓을 한다? 그거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아메리칸 인디언화 시키는 거거든요. 에?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미쳐버리는 거죠, 내가 진짜. 그렇게 하면은 남한 사람하고 북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개념이 이 대가리 속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해외 생활 안 해봤잖아. 해외 생활 안 해봤잖아요. 해외 생활 하면서 외국인한테 차별도 안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뭐야 이게 황성원 김정민 박사님 민주당 가셨던 내용 공개하세요. 강의 때 다 얘기했잖아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응?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나는 빨갱이랑 중놈이랑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왜? 내가 하는 내용 자체가 반중 친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따라서 반중 친미를 하지 않고 친중 반미를 하면서 유라시아 철도를 뚫겠다? 존먹으라 이 새끼야 그랬다고요. 누구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그냥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통일을 얘기해? 그게 될 거라 생각해? 했던 거예요. 절대 안 돼. 그랬던 거예요. 왜? 내 거를 어설프게 베끼지 말라예요. 내 유라시아 철도 계획을 어설프게 베껴가지고 따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예요. 꿈도 꾸지 말라. 안 된다예요. 민주당을 간 게 아니라 걔네들이 나를 포섭하려고 했다고. 어디 가서 또 이상한 소리 하려 하지 말고. 왜? 유라시아에 대한 연구는 대한민국에다 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네?
13년 전서부터 저는 이거를 준비했다고요.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면서 1대1을 미국이 견제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이 모든 강의 내용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논문을 쓰고 움직였다고요. 이거는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1대를 알았고 제1돌연선, 제2돌연선이라는 걸 언제 알았어? 응? 그래서 이거를 내가 미리 준비했고 먼저 했다고요. 우파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았어? 개뿔도 몰랐지. 응? 민주당 애들은 빨갱이긴 하지만 남북 통일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비록 남만적 민족주의였지만은 유라시아 연결에 대한 낭만적 생각은 갖고 있었다고요. 그때 당시 우파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걔네들에게 그런 얘기를 계속했다고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절대로 중놈이랑 손잡으면 안 된다. 절대 북한놈이랑 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미리 이걸 연구했었기 때문에 내 아이디어, 제가 인터넷에 올린 것들을 보고 민주당 애들이 왔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얘네들이 촛불집, 그때 걔네들이 나에게 접근해 왔을 때도 이미 나는 박원순이가 있는 시민청에서 문재인 개새끼라는 강의를 이미 하고 있을 때였거든. 그랬는데도 저한테 왔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제 강의 안 봤어요? 내가 그때 그랬다고요. 근데 당신의 욕하는 강의 내가 했는데? 내가 막 그랬다고요. 어? 당신의 욕하는 강의였는데? 그때 내가 탁현민이 뒷모습도 봤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욕하는 강의도 했는데 내 강의 안 보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랬다고. 그래서 당신네들이 친중을 하는 한 난 친중과 주사파 빨갱이랑은 절대 일을 하지 않는다. 왜? 내가 말하는 모든 유라시아 실크로드 계획과 남북 통일 프로젝트, 심지어 고토 수복 계획까지, 이거는 반중 친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니네들이 하는 정책은 절대 안 된다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했다가는 우리는 망한다. 고로 내가 미쳤다고 니들이랑 일할 것 같아? 거절 안 했다니까. 똑바로 하려니까. 똑바로.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어차피 그렇게 어떤 정권이나 단체로부터 큰 돈을 받을 목적을 안 갖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소액 결제 여러분들이 주는 돈을 갖고 의존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로도 충분히 먹고 살아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술, 담배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나간다고. 이거 제 옷 보세요. 제 옷 중에 10만 원짜리 옷이 있나. 끼케야 2만 원이야. 전 싸구려 옷밖에 안 입는다고. 그래서 그런 거 회유가 들어봐야 안 통해 나한테. 응?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상한 햇소리 하려고 시도하지도 말라는 거야 지금 나한테. 응? 내가 중앙아시아에서 이런 것만 보고 배웠어. 이런 것만. 내가 빨갱이 지역에 있다 온 사람 아니에요. 빨갱이 지역에. 거기가 지금 소비에트가 해체됐다고 하지만 빨갱이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적폐청산이 안 됐어요. 즉, 공식적으로 소비에트만 붕괴됐지 그 정치인들은 소비에트 때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도 정치한다고. 정당 이름만 민주당으로 바꿔서. 공산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꿔도 정치인들 그대로 걔네들이야. 아니라니까. 하는 짓도 그대로야.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정치하는지를 다 알아. 어떻게 전직 KGB 요원들을 이용해서 국민 탄압을 하는지, 어떻게 정치 선전 전술을 펼치는지, 어떻게 애들을 야비하게 매수를 하고 어떻게 공작질 하는지 다 난 봤다고. 그거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잖아. 나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안 통한다는 거야. 누구야? 홍딸기 우유. 이쁜 여자 있어요. 별표 쳐놔야지. 즐겨찾기에 추가시키세요. 이거 즐겨찾기 기능 없나? 남북철도는 쉽게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철도가 연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송아짐에 이쁜 여자 소개시켜주기 프로젝트. 존나게 아름다운 발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폭락 나오는데 부동산은 전 세계적으로 망할 거예요. 부동산 전 세계적으로 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랑 호주 갔다 왔잖아요. 거기도 망할 거예요. 왜냐? 중국 애들이 중국의 정치인들 특히 장택민 그다음에 시진핑 둘 다 양쪽 계열 전부 다 태제당, 샹하이방, 공청당 소속 그러니까 후진타오 계열까지 전부 다 자신들이 집권 기간 동안에 집권이 끝나고 야당이 달 걸 대비해서 정권 바뀌면 자기네들 힘 빠지잖아요. 그래서 집권 기간 동안에 돈 번 걸 전부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빼돌릴 때 전부 부동산 샀어요. 그 부동산을 사면서 국제적인 그 부동산 가격이 다 상승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게 되면 전 세계적인 부동산 폭락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각오하세요. 그거는. 그 다음에 그럼 전세 비용도 떨어지려나? 안 떨어질걸요? 그건 우리나라 가계부채랑 연동돼 있어서. 그 다음에 이거 뭐야? SUJ님, 박사님 정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건 정치 아닌가요? 제가 하는 이 방송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인 방송인데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 정치인들 영향받지 않나요? 제가 반중침이 존나게 세게 얘기하고 지금 정치인들 몇 명 흔들리고 있지 않나요? 물론 저만 하는 건 아니죠. 아수라도 요즘 많이 옛날 때부터 했었고 요즘 양지로 많이 나와서 활동하는 바람에 지금 몇몇 정치인들 지금 이거 간다 하죠. 지금 이거 이거 정치 활동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정치를 해서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된다고. 저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을 조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치인들이 찍소리 못하죠? 이게 국민의 힘이라니까. 그렇죠? 너 이 새끼 반중 친미 안 해? 조져버린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찍소리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지지율 떨어진다고 자유한국당 지지율 올리지 말고 자유한국당이랑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지지율 그냥 덜컥 그런 선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올리지 말고 야 이거 해. 그러면 지지해 주겠다. 까칠하게 나가십시오. 까칠하게 나가세요. 누가 아수라는 팩트 부족이래. 이분 징역 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 중국 사람 이거 조선족일 거야 이거. 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얼마나 팩트가 많은데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에?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거는 협상이에요. 협상. 정치인들을 뽑을 때 이제는 그냥 우파 정치인하고 뽑지 마세요. 그게 레밍 민주주의예요. 레밍 민주주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파니까 뽑자.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정치하지 말고 그게 바로 학연혈연으로 정치인들을 뽑던 거에 길들여져 있었던 그러한 습관이 체질화돼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우파니까 뽑는다 해요. 저 새끼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지 말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국민이 야 나는 이거를 원해. 난 이거를 원하네. 나는 이거를 하는 정치인을 원해. 그러면 뽑을 의향이 있어. 안 해? 다른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을 못 주게 만들어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걸 해야만 내가 공천을 받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구나.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옛날 때는 신문, 공영방송만 있었기 때문에 뭐 사장을 안 치고 신문 편집국장을 그냥 걔네들이 앉혀버리면 정치인들이 지들 마음대로 여론 조작을 했다고. 이젠 그거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정치인들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길들여서 우리 입맛에 맞는 정치인들을 만들면 우리가 편해져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마사지 하는 거 봤죠? 네? 마사지 하는 거 봤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마사지 하는 기술을 가르쳐 줬으니까 여러분들도 국회의원들을 마사지 하세요. 마사지 하라고. 쉬워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중국 분리 언제쯤 되나? 한국에 우파 정권 생겨야 됩니다. 한국에 반미 친중 우파 정권 생기면 중국 분리 들어갑니다. 네. All actual
아쿠아 팩토리. 카카오도 중국 것인데 왜 반중한다면서 중국 것인 카카오는 많이 사용하나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카카오를 다시 우리가 인수를 하던가. 이것도 참 문제예요. 지금 저희도 딜레마예요. 카카오 플러스를 쓰면서 반중 강의 신청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일이죠, 진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진짜. 예. 일본도 라인으로 짱깨들이 정복 중임. 맞아요. 저는 조만간에 일본 쪽 라인들도 한번 잡아볼 겁니다. 한번 시도할 거예요, 제가. 저는 미국하고 일본도 라인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쪽 그 우파 단체 사람들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한국에도 그런 일본 우파 그 언론인이나 지식인들이 있으면 제 방송에도 초대를 하려고 해요. 앞으로. 그런 시도를 할 거예요. 이제 조만간. 그래서 저도 국제 코민테른에 대항해서 국제 우파 연대를 만들 겁니다. 심지어 몽골 카자흐스탄까지. 재밌는 게 있는데 벌써 5,000명이에요? 좋아. 제가 조금만 팁을 드리면 내년에 몽골 가서 반중 강의 할 겁니다. 몽골 가서 중국 놈들이랑 반중 강의 할 거예요. 중국 놈들 앞에서. 그것도 그냥 중국 애들이 아니라 중국 관료 앞에서, 공산당 앞에서 반중 강의 할 거예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그거는 방송을 못 해요. 네. 전 골 때리는 짓 많이 해요. 제가 한국에서 잘 안 나와요. 왜? 저는 해외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했거든. 나중에 사진으로만 공개할게요. 원래 제가 해외에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 동영상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사진 같은 거. 거기 나온 애들 다 중국 공산당 간부니까 이거 별 5개짜리 걔네들 앞에 세워놓고 내가 중국 간 거예요. 그때 그게 일비에서 맨날 개거품 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중국 공산당 애들 앞에 세워놓고 공산당 비판한 강의라니까. 그래서 중국 애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데. 그러니까 내 유튜브 계정이 폭파당했지. 응? 네. 하여튼 그래요. 저는 원래. 그래서 원래 내가 원래 중국 사람들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등려군 노래인데, 제 등려군 노래 얼마나 좋아하는데. 왜? 등려군이 반공주의자였다니까. 잘 아세요. 등려군 반공주의자였어요. 등려군이 국민당 스파이였잖아.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게 싸웠던 여자라고. 그래서 등려군 공산당한테 여러 번 암살의 위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등려군의 죽음이 이상하다고. 저 등려군 노래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파견 나갔을 때 저는 어떤 뭐 국회의원들이나 그 경제인처럼 맨날 중국 공산당들 만나서 이거 관시하려고 이러고 다니지 않았다니까. 내가 만났던 중국 애들과 맺었던 관시는 다 농민공이에요. 농민공. 내가 아는 중국 친구들은 다 농민공 출신이라고. 나는 중국 고위간직 애들 더럽게 싫어한다니까. 그리고 원래 나는 그 빽 좋은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국회의원 뭐 장관 별로 대우 안 해줘요. 저는 지금도. 뭐 어쩌라고 날 보고. 상석이 어디서 오는 대로 앉는 거지. 응? 어쨌든 뭐 오늘 실시간 해도 좋습니다. 1등에서. 예. 그러니까 저는 마이바흐도 제가 얘기한 대로 됐잖아요. 그쵸? 얘기 다 했잖아.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 참지를 못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제가 한 얘기는 다 시간이 지나면 탁탁 드러납니다. 왜? 엄청나게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바로바로 드러나겠어요? 다 시간이 나면 다 양지로 나올 건데 그렇게 그냥 급해가지고 그냥 막 나에게. 마이바흐 몰라요? 그거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판빙빙이 결혼하자면 하나요? 애 있는 여자랑 제가 왜 합니까? 미쳤습니까? 공산당이랑 이거 한 여자랑 제가 왜 해요? 미쳤어? 요즘 중국 군용기가 자주 카디즈를 넘어오는데 박사님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사일 쏴버리죠. 미사일을 쏴서 안 맞히면 되는 거거든. 안 맞히면 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죠. 한 번만 더 하면 뒤진다 하고.
판비빙 이쁘잖아요. 송언니네. 송언니 징역 주세요.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다니. 어? 내가 아무리 장가를 못 가서 이랬으니 애 낳은 여자를 갖다가 안 해. 말도 안 돼.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 짓은 내가 안 해. 뭐 이거 이 아줌에 그래도 대화를 하네? 이럴 수가. 절대 안 돼. 내 나름대로 내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니까. 뭐야 이거 전전칠칠 처녀하고 해야죠? 아 그건 아니에요. 생리학적 처녀 뭐 이런 거 아니어도 돼요 저는. 아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46인데 나도 총각은 아닌데 응? 내가 양심이 있지. 그건 아니지. 아 송언니 채널이지? 맞아. 자기 채널이야 징역이 안 되는구나. 어쩐지 갑질하는구만 갑질. 이럴 줄 알았어. 네. 뭐야 머리 염색하세요. 저 염색하면 안 돼요. 알레르기 있어. 네. 문재인 개새끼. 뭐야 박사님은 판빙빙 꼬시느니 페르시아 공주를 꼬신다. 어떤 페르시아 공주? 제가 저번 주 방송했던 그 페르시아 공주? 절대 안 하죠. 그런 공주. 전 절대 그런 페르시아 공주 안 꼬셔요. 하하. 이거 병신 같은 아니에요. 송언니 어떠세요? 아니 내가 왜 유부녀를 꼬셔요? 이 미친 사람들 많네. 아 나 젊은 여자 좋아한다니까 그러네. 중앙아시아에 가면은 젊은 여자 많아요. 왜 이래 진짜. 거기 얼마나 많은데. 이 송언니 이거 진짜 이거 징역 줘야 되는데. 못생긴 조선족이랑 결혼하세요. 이거 어떻게 징역 줄 수 있는 방법 없나 이거? 아 이거 진짜 자기 채널이라고 막 그냥 들이대는데 그냥. 아 이거 방법이 없네 진짜. 환장하겠다. 유튜브 채널을 폭발시키는 방법밖에 없구만. 페르시아 수염공주. 그렇죠. 저 페르시아 수염공주 싫어요. 지방 콘서트 계획 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있어요. 지방 콘서트. 그 다음에 미중 전쟁이야 중국 뒤질 때까지 갑니다. 벨라루스 여자 존나게 좋죠. 하여튼 전 이쁜 여자는 다 좋아해요. 오늘은 어쨌든 이걸로 게릴라 방송 마치고 좀 저는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짜장면 시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 게릴라 생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